안녕하세요. 육퇴한방 가족 여러분. 오늘도 김희원의 당신 아이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일단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일 욕심을 부린다 싶으면 내가 모성 애가 없나? 나는 엄마가 맞나? 이런 식의 자책을 엄청 하게 되거든요. 아이가 특히 이제 몸이 아프거나 좀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어머님들이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키우지만 늘 그 마치지 못한 박사학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내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꼭 같은 조건에 가도 엄마가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아와 직장,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사연도 6살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맞벌이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더욱 엄마의 존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유치원으로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하네요. 떼를 쓰거나 우는 건 아니지만 매일 저녁마다 내일은 뭐뭐 하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물어보고 거절의 말을 들으면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부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이에게 결핍의 기억으로 남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집에서는 언제나 엄마가 왔으면 좋겠어. 왜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오는데 왜 나만 할머니가 맨날 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유치원 처음 들어갈 때 아이들이 그런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초등학생들은 참관 수업, 엄마들이 이렇게 쫙 써 있으면 우리 엄마 안 왔나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엄마 있으면 막 좋아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쳐다보고, 그래서 참관 수업은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꼭 연차 내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때 제가 간다고 그랬더니 엄마 올 거야? 오지 마! 막 이러더니 막상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안 가면 굉장히 서럽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엄마 참관 수업 오지 마. 우리 반에 한 명밖에 안 왔어 엄마. 이만 이때는 진심이군요. 초등 저학년 꼭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3살까지는 엄마가 꼭 키워야 된다. 이래야 애들과의 애착 관계가 잘 되어서 나중에 분리불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오늘 뭐 3살까지 키우셨나요? 뭐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엄마가 꼭 직장을 그만두고 잘 그 아이를 데리고 키워야지만이 아이가 잘 큰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오늘의 당당히 사연처럼 유치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이렇게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은 실제로 가는 게 애착 관계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엄마하고 맺었던 관계, 엄마하고 함께 보낸 시간, 이런 것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엄마의 이미지로 남아서 엄마와 아이가 떨어져 있는,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에도 아이를 좀 보살피고 돌보고 아이의 마음에 어떤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엄마의 이미지가 항상 늘 같은 그런 어떤 포근한 이미지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로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엄마가 현재 실제로 데리러 가는 것보다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의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엄마와 아이 사이 기본적인 애착 혹은 신뢰관계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엄마와 애착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엄마가 꼭 데리러 오지 않아도, 엄마가 3살 때까지 반드시 직장을 그만두고 키우지 않아도 잘 견딘다는 거고요. 물론 애들이 꿍시렁거릴 수는 있죠. 아무리 애착이 좋고 이런 애들도 엄마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은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엄마가 꼭 데리러 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거나 결핍으로 마음속에 오래 남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화책 중에 여기 이 보이지 않는 끈이라는 동화책이 있는데요. 엄마가 해주는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사이에는 이렇게 쭉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길 불안해하거나 불안이 높은 아이들한테 아이한테 읽어주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또 당당히는 뭔가 감정 표현을 좀 잘하는 아이예요. 뭐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했을 때 서운한 거 서운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욕을
거절했을 경우에 이 아이에게 어떤 결핍의 상처를 줄까 봐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게 거절했을 경우에 이 아이에게 어떤 그런 상처가 남는 걸까요? 뭐 아이들 중에서 뭐 엄마가 유치원에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 뭐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데리러 오는데 왜 나만 할머니가 데리러 와? 이런 말을 못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오늘의 당당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엄마가 데리러 가면 직장 그만둬야 되잖아요. 결핍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만약에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3년 동안 돌보면 결핍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결핍은 늘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결핍이 없나요? 많습니다. 많죠. 우리 인생에 늘 결핍의 연속이잖아요. 맞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거 해야 되고, 그렇죠. 직장 상사가 원하지 않는 거 시키는 거 해야 되고, 뭐 우리 인생도 늘 좌절과 결핍의 연속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이 되어서까지 계속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 결핍을 우리가 견디는 힘은 아주 어렸을 때, 그 조그말 때 아이들이 어떤 좌절과 결핍을 경험했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고 다독여주고 이렇게 포근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그 좌절과 결핍을 넘겼던 겪어냈던 그 경험에서부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좌절과 결핍을 경험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절과 결핍이 꼭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가진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게 없이 잘한다라는 표현들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의도적인 결핍이 좀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필요할까요? 어떨까요? 꼭 의도적인 결핍이 아니라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는 그런 결핍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아이가 어떤 결핍도 경험해서는 안 돼. 그렇죠. 이런 보호자들이 있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한 4월쯤에 왔는데요. 막 떼를 쓰고 울고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학교에서 뭐 마음에 드는 장난감도 자기만 가지고 놀아야 되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른 애들이 다 해야 되고 선생님도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막 떼를 쓰면서 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님은 정말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애가 원하는 걸 다 해준 거예요. 초등학생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는 꼭 가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결핍에 마주쳤을 때 애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처음부터 조그마한 결핍들, 좌절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왔으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다 종치면 앉아야 되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알잖아요. 근데 그동안 너무 결핍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결핍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결핍이 꼭 의도적일 필요는 없고 좀 자라면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그런 결핍들을 잘 견디고 좀 넘어설 수 있게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진짜로 그 안 되는 이유를 아이에게 부정적인 느낌으로만 남지 않게 좀 잘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좋을까요?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뭐 아이가 유치원에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 해서 그때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엄마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우선 너무 내가 잘못한 것 같이 너무 죄책감이나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그냥 좀 편안하게 엄마가 회사가 늦게 끝나니까 유치원에 매일 데리러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치원 끝나고 엄마랑 같이 가고 싶은데 엄마랑 같이 못 가서 속상했구나.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데리러 오는데 당당히만 엄마가 안 오고 할머니가 와서 더 서운했나 보다. 이렇게 좀 아예 속상한 마음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의 서운함, 그리고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의 상처로 좀 남을까 봐요. 결핍을 채우는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한다,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잘했다, 너무 이런 순간들을 많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좀 크면 카톡에다 예쁘다고 하트 뿅뿅 많이 맞아요. 남겨주시고요.
청소년 애들은 답변도 안 하거든요. 그런 전달하는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아이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니까요.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낯간지러워하거나 그래도 꼭 좀 표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왜 이래 이렇게 하는 아이라고 해도 그런 것이 싫은 것은 아니거든요. 교수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부모가 된다는 건 자신이 부족한 부모임을 견디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당당히 어머님께도 좀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좀 사표를 던질까 고민하시는 많은 엄마들에게 좀 힘이 나는 말씀 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부족한 부모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고 해서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좀 허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또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항상 반드시 잘 자라고 또 아이들도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주니까요. 힘들게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파이팅 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원의 당신 아이의 이야기는 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사연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열심히 상담해 드릴게요. 오늘도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